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23. 자, 이제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 정부 순서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뽑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에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죠. 그 다음부터 60년까지 쭉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이 나옵니다. 이승만과 자유당의 장기 집권 시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발표할 4.19 혁명입니다. 그동안 헌법을 바꿔가면서 많은 개헌을 했었어요. 발췌 개헌. 몇몇 가지 것들을 발췌해서 개헌을 하는 건데요.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던가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발췌해서 개헌을 한번 해서 대통령이 됐고요. 4.4 5입 개헌은 그 수학적으로 부결되었던 것을 다시 가결시켜서 통과시킨 개헌인데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만든 법인 거죠. 어쨌든 발췌 개헌과 4.4 개헌 다 이런 장기 집권 시도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되고요. 1960년에는 이제 사상 초유의 부정선거가 획책이 됩니다. 3월 15일 이제 이승만과 같은 당인 자유당 출신의 부통령 후보 이기붕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그날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사라졌던 여러분과 같은 중고등학생이에요. 김주열이라는 고등학생이 행방불명이 됐다가 한 달 뒤에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죠. 최루탄이 머리에 박힌 채로 참혹한 모습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작된 시위가 4.19 혁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 다음에 만들어진 정부가 장면 정부입니다. 한 2년 전쯤에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장면 정부는 그 다음 이제 박정희 씨의 쿠데타로 인해서 1년 정도밖에 없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지만 이거 두 개가 장면 정부의 독특한 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체제는 이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각 책임제입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각 책임제라는 걸로 인해서 국무총리한테 권한이 훨씬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장면 씨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인데도 불구하고 장면 정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국회가 2개였어요. 양원제 국회였다. 이거 2개는 어떤 정부 때다? 장면 정부 때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정희 정부인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했었죠. 61년 군사 쿠데타로 등장을 해서 79년 암살되어서 이제 끝나기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는데요. 군사 쿠데타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부릅니다. 1961년 이제 군사정권이 군인들에 의한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쿠데타라는 것은 권력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권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군정이 3년 동안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쭉 대통령을 합니다. 이 박정희 시대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은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로 국교가 단절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국교를 다시 회복을 하고 많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한 자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베트남 파병이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전면적으로 참전할 때 한국한테 파병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도 10년 가까이 정말 수만 명의 청년들이 여기에 갑니다. 이것도 경제개발에 자금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됐죠. 베트남에서 벌어온 돈을요. 그리고 세 번째 새마을 운동은요.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뭐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정이 울렸네 라고 하면서 마을길도 넓히고 도로도 닦고 지붕도 바꾸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러다가 10월 유신이라는 걸 일으켜서 이제 독재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1972년 헌법 정치 헌정을 중단하고 국회도 다 해산하고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명분 하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헌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10월 유신 때 만들어진 유신헌법에는 대통령 긴급조치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비상 상황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약간 좀 억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간접 선출 회의를 따로 만들고요. 한 3,000명 가까이 모이는 여기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계속해서 선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도 대통령을 할 수가 있는 형태였죠. 근데 결국에는 10.26 사태, 1979년 이제 박정희 씨의 부하였던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 씨가 암살이 되고요. 갑작스럽게 암살이 된 상태에서 권력의 공백이 생기죠. 근데 12월 10일 12.12 사태라고 해서요. 새로운 군인들, 신군부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전두환 씨였죠. 선생님이 최근에 보고 싶었던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이었는데요. 그게 이 박정희 씨 암살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다룬 거라고 해요. 근데 못 봐서 아쉽네요. 나중에 따로 봐야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두환 씨가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민주화 운동이 있었죠. 이것도 별표를 치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우리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잘 나오는데요. 광주가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계엄군이 투입이 되는데 광주를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시민군이 무장하는,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는 시민군과 계엄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고 희생당했었는데요. 이때 힌츠페터 같은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 이런 것들, 민주화 운동 기록물들은 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의 세 번째 별표 6월 민주항쟁 1987년인데요. 이것도 정말 큰 민주화 운동이었죠.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학생이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걸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들의 진실을 밝히고 양심 선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대단하게 큰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기름을 끼얹은 것이 4.13 호헌 조치라는 것이 있어요. 호헌은 헌법을 보호한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헌법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구한 거는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해달라,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시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 막다른 골목에 이제 이르러서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직선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대통령을 5년에 한 번씩, 5년밖에 못해요. 재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4.19 혁명,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은 반드시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 정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